전북 지역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기온은 높은데 의료기관이나 소방관선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가 수백 미터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이 같은 사고를 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전북 정치인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전북 정치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전국에서 폭염에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기상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경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김제 금산면에서 90대 노인이 한낮에 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는 올여름 도내에만 벌써 4명째로 폭염 사고는 특히 전북이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부가 지역별로 8월 폭염 취약성 지수를 공개했는데 전주시 완산구가 0.6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지수가 높은 짙은 빨간색이 전라북도에 집중돼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영유아가 대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은 고창, 김제, 정읍 지역이, 영유아는 전주와 군산, 완주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염 취약성 지수는 평균 온도와 함께 의료기관 수나 소방 인력, 지역 내 총생산을 감안해 산출됐습니다. 결국 전북이 폭염 지수가 높은 것은 고령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기반 때문입니다. 그동안 폭염 피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주어지는 기상 여건만 많이 고려가 되잖아요. 사실 이 피해라든가 이 대응이라는 건 그 외에 사회 경제적인 인프라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전라북도는 폭염에 따른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독거노인분들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에어컨과 전기세를 지원하고 또한 정부의 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폭염 취약성 지수가 자치단체에 내려보내지는 특별 교부세 배부 기준으로도 활용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북 지역 올해 폭염 일수가 17.3일로 기상관측사상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이 통계상 도내 대표 지점인 전주와 정읍, 부안 3곳의 평균 기온을 계산한 결과 올 들어 7월 말까지 폭염 일수는 17.3일로 역대 2번째였으며 이대로 지속될 경우 폭염이 가장 길었던 지난 94년 23.7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주 도심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합니다. 수십 미터를 거꾸로 내달린 이 승용차는 결국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고 맙니다. 출근 시간인 아침 8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삼천변 도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0살 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 석 대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역주행 차량은 이곳에서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한 뒤 뒤따라오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78살 황모 씨가 숨졌고 역주행한 최 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떨어진 휴대폰을 줍느라 중앙선을 넘은 걸 모르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려면 고개를 숙여야 하잖아요. 핸들을 살짝 꺾었겠죠? 왼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선으로 들어가 버렸죠. 경찰은 최 씨가 회복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집단 암 발병 역학조사가 한창인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논란의 중심인 비료 공장의 매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가 사들이는 방법으로 암 발생 근원지를 아예 없애자는 겁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장전마을 전체 주민 80명 중 15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10명이 투병 중입니다. 주민들은 한 집 건너 우환이 생겼다며 집단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가고 막내 아들 혼자 살아. 그 옆에가 우리 집인데 너무 불쌍해. 특히 인가에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비료 제조 공장에서 각종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이 유출됐지만 환경부 역학조사 중간 보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비료 공장은 현재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고 경매가 진행 중인데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는 비료 공장을 익산시가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3자가 비료 공장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상황을 아예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여건들을 갖기 위해서 이 시에서 이 매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니까. 여러 차례 유찰로 현재 경매가가 12억 원대로 낮아진 가운데 시가 매입해 환경시민공원이나 건강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예산과 절차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입니다. 시가 이제 저런 거 경매를 받으면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가 몇 억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현재 처리해야 될 게. 익산시 의회에서도 장전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비료 공장 매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홈 경기 때만 전주를 찾는 KCC 구단이 온전한 연고지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쓰일 실내체육관 신축이 시기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훈련에 열중인 전주 KCC 선수들. 훈련 기간 연습장 바로 옆 숙소에서 다 같이 숙식을 해결했지만 올 봄부터는 개인 숙소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연맹 KBL이 이번 시즌부터 합숙소 운영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야간 운동 끝나면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어요. 밖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자유롭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출퇴근하는 게. 합숙소 운영 금지는 연고지 정착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구단과 선수들이 연습장과 숙소를 연고지로 옮기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주 DB와 고양 오리온스는 이미 자치단체와 협조해 연고지 정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실업팀인 현대 시절부터 용인 마북리 연습장을 쓰고 있는 KCC도 전주 이주에 대해 일단 긍정적입니다. 별도의 훈련장은 농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수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환경들이 갖춰져야지. 결국 남은 문제는 노후대 전주 실내체육관을 대체할 경기장입니다. 전주시는 전용 연습장을 갖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주 KCC 선수단의 이주에 맞춰 오는 2023년까지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 수원 이전설로 팬들의 원성을 샀던 전주 KCC. 반쪽 연고팀이라는 멍해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시는 노사 갈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제1여객에 대해 하루 파업 시 대당 보조금 9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삭감 금액도 향후 더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여객 노사는 임금 체불과 정년 연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열흘 넘게 하루 30여 대 차량이 오후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8월은 국내 정치 지형 변화를 가름할 시기지만 전북 정치는 구경꾼 신사나 다름없습니다. 정치력의 공백기가 길어진 탓인데 지역 정치 복원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로 컷오프를 거친 3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는 8명입니다. 여당의 지도부를 맡겠다는 후보들인데 전북 정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북 정치인의 여야 지도부 명맥은 소속 1철순을 거쳐 김원기, 정동영, 정세균 의원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참여정부 때가 그 정점으로 전북 정치에 10년 넘는 긴 정치력 공백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당 지도부 후보들은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지지를 당부할 뿐 크게 위축된 지역정치 위상 복원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라든가 당대표 선거에 이제 그 전북 분들이 아무도 출마를 안 하셨는데 좋은 분들이 여기 정치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국내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름할 중요한 일정 안에서 전북은 또다시 주도적인 지위에서는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현실에서 지역 정치력 복원 과제는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최근의 다당대 정치 구도에서 비록 야권이지만 돈의 중진 정치인들의 당 대표 도전 결과가 주목됩니다. 선배 정치인들의 명맥을 이어서 다시 전북 정치를 좀 부활시킬 그런 책임도 간직하면서 행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런 각오를
스스로는 정권을 창출한 주역임을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 정치력에서는 변방으로 밀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전북 정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전북을 찾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식품 클러스터 기업 유치를 통해 전북 경제 해결책을 찾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평화당 유성엽 당대표 후보도 도의회를 찾아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우려하며 과감한 공직 축소와 중소 자영업자 챙기기로 평화당을 원내 제1당으로 만들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관리 지역은 10월 말까지 적용되며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예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국의 은행 영업점이 무더위 쉼터로 개방됩니다. 도내에선 전북은행 90여 개 지점 등 대부분 시중은행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농협은 35개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로 중단된 국내산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림 등 도내 업체들의 수출이 조만간 다시 시작할 전망입니다. 군산시가 70여 명이 참여하는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초반은 57시간, 전문반은 34시간 동안 진행되며 6차 산업의 이해, 귀농인 성공 사례, 이론과 현장이 접목된 학습 과정 등으로 이뤄집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는 대성동에 주상 중인 648면의 동남권 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완공해 한옥마을 관광객이 이용해온 한벽교 일대 길거리 주차를 점차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노상 주차를 하던 자리에는 한벽교에서 원대 한방병원까지 5.7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19살 이모 양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양은 오늘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서 수액 주사를 맞던 중 상태를 살피던 의료진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탄소기업 제품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탄소 소재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제품 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천만 원의 상용화 제품 제작비와 최대 400만 원의 홍보, 마케팅 비용도 지원하게 되며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전주시가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합니다. 시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9m 이상 승합차와 20톤이 넘는 화물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장착률은 약 20% 정도로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자연재난 수준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온열 질환으로 4명이 숨지고 가축 78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재난 수준으로 확산되자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